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이제 주위에 사람들이 남지 않았대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사실 2번이 있었습니다. 영어가 이래이래 서툴다는 변명을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곳에서 차담을 맡고 있는 영조 스님입니다. 이곳은 조계사 맞은편에 위치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템플스테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그리고 사찰요리도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거는 이제 템플스테이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스님과의 차담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누구나 내 외국인 상관없이 마음의 여유만 있다면 저랑 차 한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1월 때쯤이면 제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우연히 템플스테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 2000년도에는 템플스테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가한 거는 제1회 동화사 겨울 수련회였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첫 템플스테이 경험이었죠. 그 경험을 잊지 못해서 제가 힘들 때 아니면 쉼이 필요할 때마다 템플스테이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가 힘듦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힘듦이 더 심해지고 돌고 도는 거를 보게 되었고, 이 괴로움을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템플스테이가 아니라 정말 사찰을 저희 집으로 참자해가지고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가야산이라는 곳이 저에게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라서 그쪽으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후회면 이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사실 2번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이 되는 거는 참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벽 3시 전에 일어나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일과절이라고 해서 매일 300배 내지 600배를 해야 되고, 또 예불을 또 모셔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 공양 준비, 그러니까 밥을 준비해야 되고, 청소 내지 도량을 가꾸는 일, 밭의 일. 그러니까 이게 끊이지 않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지 않았던 일이라서 사실 몸으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힘드니까 마음이 이렇게 또 지치기도 하고, 그래도 출가를 하는 게 또 결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3년은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3년이 돼서 안 되겠다, 정말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몸이 너무 지치니까 이거를 짐을 정리할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지나고 그 마음은 또 사그라져서 그렇게 지났고, 이제 2번째는 3년 전쯤이었는데 그때 많은 이제 좀 힘듦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또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이제 안 되겠다라는 스님으로서 있을 수 없다 해서 이제 포기를 하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도움으로 다시 이제 좀 잘 이겨냈죠.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여기 있게 되겠습니다. 이곳은 저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수행터 아니면 선지식, 그 스승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9년 차 들어가는 건데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지식이나 다른 그런 그 환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선지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 기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임을 맡게 되었고, 정말 제 기대에 부응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외국인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제 저랑 차담을 하면 그들 모두 저처럼 괴로워했고, 그들 모두 정말 열심히 사는데 그 자기 깜냥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이제 힘들어하죠. 그러면서 내가 출가를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보다 더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더 많고, 저에게는 이 장소 그리고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좀 소중합니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며칠 안 됐는데 이제 외국인하고 이제 차담을 하게 됐어요. 3주 정도 캐나다에서 온 그 여자분이셨는데
그분하고 차담을 하는데 오랜만에 거의 9년 만에 이제 영어를 이제 사용하니까 이제 서툴었겠죠.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제 영어가 이래이래 이제 서툴다는 변명을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대화는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이후로는 영어 공부를 안 했죠. 하여튼 그랬는데 그분한테도 잘 지내시는지, 그리고 사실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노르웨이에서 게이 커플이 왔어요. 처음에는 게이인지 몰랐는데 결혼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때 좀 이렇게 느꼈던 거는 그분들이 이제 자기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엄청 많이 겪었더라고요. 여러 어려움들이 많았겠죠. 관계에 있어서나 그 가족들 관계, 뭐 사이에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엄청 많으니까 그분들은 누구보다 좀 열린 마음, 배려심이 좀 깊은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한 분은 스페인에서 온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집이 없대요. 차도 없고 그냥 호텔에서 계속 묵으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뭐 일적으로 그러긴 하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아셨어요. 이 그 뭔가를 소유하고 이런 것들이 그 집착이 된다는 걸 알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한다는 거를, 불자도 아니고 좀 약간 무교인이셨는데 그런 거를 알고 그 자기 삶을 좀 성찰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분. 그리고 한국 분들도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이제 주위에 사람들이 남지 않았대요. 이제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서 가다가 이제 저하고 이제 차담을 하는데, 사실 그분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누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또 잘 지내고 있는지도 좀 안부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이 돼서 한 번 더 불러서 차담을 했었어요. 근데 조금 호전된 것 같기도 하고 나름 노력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걱정돼서 안부도 걱정이 되고, 회사원이었는데 장애인을 돕는 그런 분이셨어요. 청년이었죠. 한 30대 초반이었는데 자꾸 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한테도 정말 잘 못하고 뭐 직장에서도 좀 화가 막 일어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괴로우니까 템플스테이를 해서 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그 화를 좀 내려놓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라고 해서 지금 몇 군데를 가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다녀서 화가 좀 내려졌는지도 좀 궁금하고, 제가 사람을 만나면서 가진 그 마음 중에 하나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사람의 만남은 그 우주, 하나의 우주를 만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뭐 우리 저기 불교에서는 뭐 일체유심조라는 그 말과 조금 상통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모든 걸 만든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친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행동들, 뭐 삶이 우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와 우주의 만남이니까 정말 귀하고 귀하죠. 제 말이 아니라 저는 어차피 그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 수행자로 제 삶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성면의 말을 몇 개 좀 들려주고 싶어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탁해서 하신 말씀을 새겨봅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다. 나는 어제를 바꾸지 못한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단지 오늘을 만들 수 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사랑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그 최초의 불교 경전인 수타니파타에 있는 글로 마무리할게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태평하라, 안락하라. 감사합니다.